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맥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 세력의 8만 개의 비트코인 매각 뉴스와 함께 현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소식을 앞두고 앞으로의 불장이 지속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8K에 횡보 중이며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약반등에 성공하며 24시간 기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8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개인의 비트코인 물량을 전부 시장에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던 시점에 시장은 일정 하락하였고, 이후에 해당 물량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시장은 약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물 포지션의 청산 히트뱀을 살펴보면 118K 위엔 숏들이 몰려있고 116K 아래엔 롱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구간이 강제 청산 지점이라 가격이 닿으면 크게 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위로 먼저 털고 갈지 아래를 먼저 빼고 갈지를 지켜보기 좋은 구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펀딩 레이트를 살펴보면 펀딩 레이트는 0.01로 소폭 롱 우위의 상태입니다. 시장이 상승에 베팅하고 있으나 아직 청산을 유도하거나 가격이 급변할 만큼 과열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선물 계약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롱이든 숏이든 새로 포지션을 잡으면 미결제 약정은 증가하고, 반대로 포지션을 종료하거나 청산하면은 미결제 약정은 감소합니다. 즉, 이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 실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자금이 이탈 중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표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미결제 약정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청산이 아닌 상승에 베팅하는 신규 롱 포지션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8만 개의 비트코인이 매각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4년 전인 2011년에 비트코인을 2달러에 8만 개를 매수한 투자자의 신규 지갑이 옮겨져 시장의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약 12조 상당의 비트코인이 옮겨진 것인데, 이는 역대급 규모의 이동이며 해당 지갑의 수익률은 540만 %에 달합니다. 이 과거로 돌아가서 2024년 7월 독일 정부가 5만 개의 비트코인 매각 소식을 알렸을 때 시장은 큰 패닉셀에 빠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약 20% 이상의 하락이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는 8만 개라는 더 큰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전해졌고, 해당 소식에 시장은 다시 한번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행히도 시장은 큰 타격이 없었는데요. 처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는 대규모 매도 우려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발생하였지만, 이후 8만 개의 비트코인이 성공적으로 매각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약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1년 전에 독일 정부의 5만 개의 매각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큰 타격이 없었던 점을 분명히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일본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최근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국채라는 거는 국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 국채를 사겠다라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된 것인데요. 해당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본 정부는 재정 적자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이 시장의 수요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물가는 상승하고 있음에도 일본은행의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었는데요. 이는 과도한 국가부채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데, 금리를 올리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의 상호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완화되면서 일본의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행은 금리를 조금 더 움직일 여유가 생겼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금리 상승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 때문인데요. 이 전략은 일본처럼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에 차익을 얻는 방식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연 1%의 이자로 돈을 빌리고 이 돈으로 미국 주식 혹은 채권에 투자해 연 5%의 수익을 챙기면 4%의 차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굳이 돈을 빌릴 이유가 사라지겠죠. 여기에 더해 그동안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한꺼번에 회수해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미국 주식 혹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작년에도 발생하여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산들이 하루에 10% 넘게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 금리의 차이는 작년 폭락 수준까지 가까워졌고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 의견은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작년 사태를 경험한 미국의 재무부가 이 점을 대응하고 있고 선물 시장은 이미 엔화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금리 상승은 주목해야 할 이슈지만 작년과 같은 급격한 패닉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리를 하자면은 사토시 고레의 매도로 단기적 충격은 있었지만 시장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작년 독일 정부의 5만 개의 비트코인 매각대와는 확실히 다른 반응이었고 비트코인 수요층이 훨씬 더 탄탄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은 앞으로 몇 주간 글로벌 유동성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